안녕하십니까. 24년 8월 16일 금요 승부처 브리핑입니다. 8월 달에는 이제 오늘의 승부를 이제 6개를 했는데 하나도 적중이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 주는 꼭 오늘의 승부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금요경마는 제주 4경주가 A급, 부경 3경주가 메인 프리미엄급, 제주 5경주가 A급, 부경 7경주가 메인 하이라이트급이 되겠습니다. 제주 4경주 보겠습니다. A급인데요. 그 5번 양대전설이란 말이 저리 가고 있는데 뭐 전적도 그렇고 여기서 완전 앞서 있다 보진 않고요. 그 다음에 9번 명가신동 비슷한 것 같고요. 5번 9번 누가 들어와도. 그 다음에 8번 아카산이 그렇고요. 10번 대박 기운. 정말 뭐 비슷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6번 우아한 제주. 이 정도가 이제 팔려 나가는데 저는 뭐 저평가는 받고 있지만 해볼 만한 그런 A급 가치만 한두가 보이거든요. 그걸 가지고 한번 배당으로 도전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부경 3경주입니다. 이게 이제 메인 프리미엄인데요. 4번 성시 챔피언. 이게 왜 이게 대가리인가요? 왜 대가리인지를 모르겠습니다. 6번 드림 트리. 4번이나 6번이나 뭔 차이가 있나요? 비슷한 논리면 6이 더 나을 수도 있죠. 4보다. 착순이라서 대가리면 6은 똑같은 착순인데 이거는 2번밖에 안 뗐잖아요. 물론 4는 수말이고 요거는 암말이라서 좀 암수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근데 이렇게 망아지 때는 또 암말하고 수말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크게. 그 다음에 7번 프라임 조이. 성시의 챔피언은 착순이지만 이거는 2차까지 했잖아요.
구글 왜 이게 단아까라서 단아까가 잘 타긴 하더라고요. 11번 하늘신 오늘 이제 성실 챔피언한테 한번 졌어요. 근데 지난번에는 목평이었는데 스피드를 보여주면서 뭔가 확실하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모습은 이전에도 보여줬어요. 한번 보세요. 5월 26일자에 이 하늘신화가 선행을 나가가지고 팔리니까 나름 착순이 들어오니까 그 다음 경주에서는 대끼리까지 팔렸어요. 준대끼리까지. 그러니까는 이게 보면은 그래서 바닥을 치니까 다음에는 또 잘 뛰면서 착순이 들어오고 배당 선복으로 들어왔죠. 그러니까는 이게 경마가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또 준대끼리까지 또 팔리는데 이 말의 어떤 청개구리성을 봤을 때는 또 팔리면 또 못 뛰는 그런 좀 스타일 그런 야마가 있는 말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벌써 이거는 혼전이다 그렇게 딱 보여지죠. 배팅 해볼 만한 경주예요. 이런 경주는 누가 들어와도 뭐 하나도 이상할 게 없고 다 열려져 있는 단 한 마리도 닫혀져 있지 않은 아주 흥미진진한 그런 레이스라고 생각해서 오늘의 가치 있는 메인 프리미엄 배팅을 해보고 싶었던 그런 경주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 정도 구미라면 한 마리 한번 노려보고 싶은 그런 마필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한번 도전해 볼게요.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에 제주 오경주가 되겠습니다. 6번 금지오기업. 금지오기업이라는 거는 옛날에 80년대 홍콩 영화가 굉장히 유행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금지오기업이 그 유명한 여자 배우 중에 한 명 좀 나이가 그래도 그때 당시에도 꽤 있었거든요. 나이가. 그래서 근데 그 90년대 초반 때 무슨 임청아인가? 그 이름도 임청아 그랬을 거예요. 저도 되게 저분은 제가 어린 시절이었는데 저분은 나이도 우리 엄마 뻘인데 아마 나이가 꽤 많으셨을 거예요. 임청아가.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좀 젊은 사람들한테 인기가 좋았어요. 왕조연도 홍콩 그 천년요원이라는 영화에서 정말 좀 섹시하고 예쁜 그 목욕신이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거기서 이제 그래서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금지오기업 무슨 영화 제목 같기도 하고요. 금지오기업. 그 시절에는 홍콩 영화가 정말 붐이었어요. 붐. 우리나라의 홍콩 영화가. 근데 한순간에 홍콩 영화들이 이제 거의 힘을 못 쓰죠. 저기 중국하고 합쳐버리면서 그죠? 그런 홍콩의 그런 그 80년대 90년대 그런 세련된 느낌이 없어져 버렸다고 할까요? 근데 또 뭐 나머지 경제 활동이나 그런 거는 홍콩은 뭐 변한 건 없는데 이제 그런 예술적인 거나 이런 분야에서는 그 과거의 홍콩 영화 느와르나 또 좀 뭐라 할까 묘한 느낌 몽환적인 그런 느낌을 주는 영화들 그리고 또 B급 그 주성치 그런 영화들이 있었잖아요. 재밌는 B급 그런 코미디 물이 재밌었어요. 웃기기도 하고 그런 영화들이 있었고
그때 막 소재도 다양했어요. 막 누아르만 있는 게 아니라 무슨 강시 영화도 있었고, 뭐 또 전통 그런 무술 하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귀신 나오는 것도 많아. 그쵸? 천년요원 같은 거 보면은 좀 그런, 중국이 원래 좀 땅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이야기거리들이 많은, 그러니까 민족도 많고 그러니까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설화도 많고. 이게 좀 큰 나라잖아요. 아이 그 뭐 중국의 호불호를 떠나서, 그러다 보니까는 재밌었던 것 같아요. 내용들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그때는 막 그런 홍콩 내 이야기들이 좀 막 앞서가는 게 많았는데, 요즘은 홍콩 영화는 거의 안 보는 것 같아요. 이야기도 거의 못 들어본 것 같고요. 뭐 개봉하는 영화도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그때는 이제 80년대 이럴 때는 그 극장이 1류극장, 2류극장, 3류극장 이런 식으로 있었잖아요. 그래서 1류극장에 홍콩 영화들이 정말 많이, 그죠? 뭐 1년에 몇 개 이상씩 했던 것 같아요. 비디오로도 홍콩 영화만 그 정말 많이 다양하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좋은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홍콩하고 중국이 이렇게 하나가 되면서 많이 이제 없어져 버린 것 같아요. 예술 쪽에. 그런 거 보면 이게 공산주의가 예술이나 이런 자유를 말살하는 거 맞는 것 같아요. 자, 중국 영화 이런 거 거의 안 보잖아요. 예. 물론 이제 간혹 향수 때문에 뭐, 그리고 중국 전통 그런 사극이나 이런 거는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요즘도 저기 케이블에서 중국 그런 사극 같은 거 하는데, 그런 거 이야기 나쁘지 않습니다. 재밌는 것도 꽤 있어요. 예. 저희 부모님도 이제 그런 거 많이 보시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건 이제 약간 마이너하고, 그때 그런 이제 80년대나 이럴 때처럼 좀 메인스트림에서 경쟁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것 같아요. 홍콩 배우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참 힘들지 않을까. 홍콩 자체로만 거의 이제, 옛날에는 꽤 이제 아시아에서는 홍콩 시장이 컸었는데, 요즘은 이제 오히려 이제 우리나라 한국이 뭐 그런 K-팝도 그렇고 K-컬처가 오히려 이제 세계 시장에서도 마이너라기보다도 이제 거의 준 메이저에 가까운 쪽으로 이제 가고 있고, 한국이 오히려 그쪽 분야에서는, 예술이나 문화 분야에서는 이제 압도하는 것 같아요. 와. 지금이 좀 그런 시대라고 하더라고요. 그 일본이 이제 막 잘 나가던 시절인데, 시절이 이제 뭐 이번에 그 누군가요? 그 뉴진스가 그 푸른 산호초인가요? 그거 불러가지고 일본인들이 제일 행복했던, 또 낭만이 있었던 8, 90년대 그럼 도쿄 버블 그 시절에, 그때 일본이 보면 정말 좀 뭐라고 할까요? 좀 와, 뭔가 달랐던 것 같아요. 지금 일본을 보면 많이 뭐라고 할까요? 좀 위축되어 있고, 좀 뭐 뭔지 모르게 그냥 사회가 좀 침체되어 있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근데 80년대 이럴 때는 정말 일본은, 저 어릴 때도 선생님들 그런 말 했어요. 일본 문화를, 우리가 일본 경제나 이런 걸 따라가려면 한 4, 50년은, 지금 도쿄 가보면 거기는 완전히 미래 도시라고 하면서 막 극찬을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한 3, 40년은 우리가 쫓아가야 된다 이랬는데, 지금은 오히려 우리가 보면 명목상 GDP도 한국이 일본을 넘어섰다고 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지금 보면 뭐 반도체, 그 배터리
이런 거 미래 주도하는 거 바이오 이런 거 전부 다 한국이 다 이겼거든요. 물론 이제 아직도 그 전통적인 그 기술에서는 일본이 앞서가는 게 많이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큰 틀에서 보면은 우리가 미래에 대한 준비나 이런 거는 우리가 더 지금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뭐 그런 게 당장 보면 이제 문화적으로도 나타나잖아요. 문화 같은 게 뭐 뉴진스도 그렇고 BTS도 그렇고 빌보드에서 예전에 한국 음악이 뭐 몇 주 연속 1등 한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잖아요. 정말 8, 90년대만 해도 정말 뭐 우리가 일본 어떻게 따라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돼? 이런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이게 지금이 그런 예전에 일본이 잘 나갈 때 모습이 한국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이거는 뭐 정치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 추억을 얘기하고 싶어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해보는 겁니다. 자유연상 있잖아요. 경마도 다 이런 거하고 관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좀 잘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 경마도 잘 됐으면 좋겠고 경마가 잘 되려면 이게 경마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야죠. 세금, 기타 소득세 없애야 되고요. 환급률 80%까지 가야 되고요. 그리고 서울 경마장을 저는 좀 이전을 해야 되지 않을까. 과천 경마장이 너무 낙후되어 있고 예전에 짓다 보니까 좀 그래요. 그래서 그 홍콩의 샤팅 경마장이나 이런 경마장 있잖아요. 그런 걸 모델링으로 삼아서 뭐 어디가 좋을까요? 어디 하여튼 근처 김포나 그런 데 있잖아요. 아니면 영종도나 이런 데로 그냥 옮겼으면 좋겠어요. 땅 넓은 도 있잖아요. 뭐 김포 평야잖아요. 거기도 경마장 부지 하나 만들려면 좋아할 거. 근데 주민들이 반대하겠죠. 좀 인식도 바꿔야 되고 기타 소득세 없애야 되고요. 환급률 80%까지 꼭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고 선진 경마로 갈 수가 있고 1차, 2차, 3차 산업이 경마 밴드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잘 될 겁니다. 지금 경마가 우리나라도 거의 이제 파트 2까지 거의 왔잖아요. 여기서 더 가려면 이제 우리 경마가 이제 경주마의 질도 많이 올라오고 있고 더 올려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경마를 즐기는 고객들에게 혜택을 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타 소득세를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 환급률을 80%까지 올려야 됩니다. 미국은 거의 90%인가요? 92%까지도 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야죠. 카지노가 거의 환급률이 90% 가까이 되지 않나요? 세금이 한 10%만 떼지 않나요? 환급률이 아니라 세금을 거의 10% 정도만 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경마는 30%예요. 거의 20% 기타 소득세 50%예요. 거의 미친놈들입니다. 정말 카지노보다도 카지노가 더 도박성이 강한 거지. 경마는 추리를 하는 거고 내가 신념을 거는 거고 다른 거예요. 운에 맡기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갬블 중에서도 아주 수준이 있는 최고의 킹 아닙니까? 왕입니다. 왕. 갬블의 왕입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경마를 시행하면서 100몇십 개국인가요? 경마를 다 시행하고 있고요. 뭐 영국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처칠 수상이 나는 수상보다 마주가 되고 싶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게 갈 수 있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환급률 올려주시고요. 지금 뉴진스도 1등하고 있고 우리나라 뭐 배도 잘 만들고 뭐 스마트폰도 1, 2등 제조하고 있고 배터리도 지금 뭐 전기차도 잘 만들고 뭐 못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왜 경마는 세계에서 이슬람 국가 같이 근본적으로 이렇게 억압을 합니까? 그리고 카지노도 저는 제가 볼 때는 카지노도 지금 강원랜드 거기서 처박혀가지고 그렇게 도박적으로 갈 게 아니라
우리나라 관광 산업을 살리려면 저는 카지노를 오픈 카지노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왜 정말 기가 막힌 그 환경에 뭐 영종도에도 제주도에도 지어놓고 파라다이스 부산에도 있고요. 그런 거 지어놓고 왜 국내 관광객 못 가고 전부 중국 사람만 거기 가서 가지고 그렇게 하게 만듭니까? 그러니까 뭐 만약에 그 도박 중독이나 이런 게 염려가 된다면 제가 봤을 때는 뭐 연간 출입 횟수를 좀 점점 높여가는 식으로, 그리고 하루에 금액 한도도 딱 정해서 그래가지고 단계적으로 풀어줘야죠. 놀거리 즐길거리가 많아야지 관광 대국이 되는 거 아닙니까? 마카오나 이런 데가 왜 전 세계, 저기 싱가포르도 그렇고요, 왜 그렇게 관광 대국이 됐냐면 마카오는 세계 소득 수준이 4위까지 올라갔어요. 스위스보다 더 소득 수준이 높습니다, 마카오 사람들. 그게 뭐냐면 카지노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도박 산업이라는 거는 양날의 검이 다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엄청난 세금과 고부가 가치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 수많은 일자리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그 나라의 국부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리고 관광이라는 거는 아주 건전한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인간의 욕망, 기본 욕망은 다 이런 도박성이나 이런 게, 주식도 도박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뭔가를, 그런 본질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우리나라는 너무 뭐라고 할까요? 이 언론이나 매스컴에서 막 뭐 하나만 하면 막 부풀려 가지고, 이게 무슨, 이게 우리나라가, 이것도 난 이유가 너무 좁아서 그런 것 같아. 이게 다 좁은 데서 한 곳에 모여가지고 이게 하나 하면은 그냥 다 똑같이 따라하고 막 이게 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숨 막힐 정도로 답답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게 다 경마와 카지노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갬블 산업도 좀 칙칙하게 하지 말고 좀 인간답게 하자고요. 인간답게 멋지게. 그렇잖아요. 정말 우리 언제까지 이런 쓰레기 취급을 받아야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정말. 솔직히 가족들한테 무슨 일 한다 이 얘기를 잘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뭐 뭐 직계 가족 말고는 주변 친척들한테 너 뭐 하냐 뭐 이런 물어보면은, 예 저는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돌려서 막 얘기. 그리고 막 경마 책 사가시는 분들 이게 큰 그 노란 봉투에 넣어가지고 가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야 참 언제까지 저런 식으로 대우를 받아야 되나. 우리가 다 그렇다고 우리가 세금을 많이 안 내는 게 아니거든요. 거의 준 이슬람 국가급으로, 터키만큼 환급률이 안 나오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그 말은 반대로 터키만큼 그런 도박이나 뭐 술이나 이런 거를 절대적으로 근본주의적으로 죄악시하는 그런 종교 신정 일치 국가만큼 우리나라가 이 갬블 산업에 대해서는 탄압하고 통제하고 억압하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죠? 아니 미국 라스베가스 카지노가 있다고 미국이 망하나요? 독일에 공창제가 있다고 독일이 아주 음란하고 퇴폐적인 나라인가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똑똑하지 않나요? 솔직히 독일 같은 나라는 전 세계 철학이나 이런 걸 다 만들었는데, 역사적으로 지금 현실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도 대단한 역사를 가진 민족이지만 이 전 세계에 영향을 준 부분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는 저는 좀 숨을 못 쉴 것 같아요. 요즘은 갑자기. 아니 우리나라가 너무 좋고 우리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고, 그런데 지금 요 분야에서, 우리가 있는 분야에서는 너무 이렇게 좀 분위기가 억압을 하는 분위기? 그런 분위기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나는 떳떳한데, 나는 문제없이 잘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 다 되려면 저는 기본적으로 환급률을 80%, 그리고 기타 소득세 20%를 반드시 철폐해야 된다. 물론 뭐 지금도 솔직히 기타 소득세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배팅을 잘 하면 되긴 하는데, 그래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10만원 한도 이런 거 좀 없앴으면 좋겠어요. 미국은 저거 사도 다 배팅하고요. 한도 없습니다. 그냥 적어가지고 하면 돼요. 10만원 한도가 93년도인가 94년도에 만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야,
얼마나 낙후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법을 만들었는데 1994년에 법을 만들었는데 30년 동안 똑같이. 경마 산업이 죽을 수밖에 없어. 이렇게 가면,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이거를 바꾸기 위해서는 그냥 자연스럽게 바꾸는 방법은 뭐냐면 환급률 올리고 기타 소득세 줄이고 없애고 80%까지 맞추고 그렇게 하면 그냥 저는 자연스럽게 돼요. 거의 90%까지 가면 더 그렇게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알아서 잘 하실 거라고. 이미 우리 한국 경마는 100년이 넘었고 아직도 100살 넘은 할아버지한테 너 어떡할래 하면서 막 아직도 막 통제하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아니 100년 동안 했으면은 이제는 좀 아무것도 이렇게 문제가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요즘 뭐 경마 때문에 문제되고 이런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일부가 그런 사람이 있는 것 뿐이죠. 우리 팬들도 알아서 잘 하시잖아요. 잘들 하시잖아요. 저도 배팅하면서 잘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다고요. 내 나름대로 지혜를 동원해서.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좀 답답한 것 같아요. 자, 말이 좀 길어졌네요. 아소요. 그냥 제 개인 그거니까요. 뭐 들어주실 분들만 들어주시는 거니까 예, 그냥 제 하고 싶은 얘기 다 해도 되죠? 예, 다음엔 좀 짧게 할게요. 금지옥엽. 이 금지옥엽 얘기하다가 이렇게 흘러왔네요. 이게 무슨 영화, 홍콩 영화의 금지옥엽 같은 영화가 이게 있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 4자짜리가 홍콩 영화가 많았거든요. 그게 다 중국 사자잖아요. 사자 문화니까. 자, 그 다음에 10번 만복, 3번 선봉장사, 4번 서량, 8번 성공제일, 9번 한백돌파인데 역시 이것도 배당 나올 수 있는 경주고 저는 한 마리 A급 가치마가 보여요. 그래서 요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참 재밌는 경주가 또 하나 나옵니다. 이건 부경경마 특징이 좀 작용될 수 있는 그런 경주인데 부경 7경주 예, 메인 하이라이트입니다. 상당히 재밌는 경주 이것도 지금 액면가는 한 번 더 베스트 에바가 대가리로 가는데 더 베스트 에바는 지난번에 뛰는 걸 보니까 솔직히 저는 쉽게 대가리를 쳐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이게 굉장히 어설프더라고요. 이 느낌이 정정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말은 기본 근성 있고 능력은 기본적으로 있는 말이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결정력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2착 3착이 많은 말들은 반대로 얘기하면 결정력이 좀 부족하다. 그죠? 쥐어 짜낸 게 그만큼이라는 거죠. 쥐어 짜낸 게. 그죠? 그래서 경마에서는 1착의 가치가 굉장히 큰데 이 말은 1착의 가치를 보여주지를 못하고 있지만 지금 1착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이게 자체가 지금 벌써 모순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이 안 된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게 대가리로 간다는 거는 첫 번째 주는 의미는 이 편성, 이 구미가 별게 없는 구미구나 라는 거고 어떤 편성과 구미의 흐름과 어떤 가치를 판단할 때는 대가리가 어떤 마필로 지금 가고 있어 이걸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 대가리가 팔리는 게 그 경주의 가치를 가늠하는데 이 더 베스트 에브는 이게 대가리로 간다는 의미는 이 경주가 별게 없다는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말이 2착 3착이 또 많다는 거기 때문에 결정력이 좀 부족한 말이다라는 것까지 좀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1번 그레이 퀸, 5번 영광이 다 비슷해요. 지금 보시면 이게 지금 보십시오. 애매한 말들끼리 모아놨어요. 그레이 퀸도 지금 4번 3번 한 번 우승에 4번 3번이잖아요. 더 베스트 에븐도 한 번 우승에 4번 3번이에요. 근데 이건 더 베스트 에븐 14번이죠. 그레이 퀸 10번이잖아요. 더 적게 뛰고 우승 준우승 3착은 더 많은 말이에요. 근데 3이 더 대가리 가죠. 13 이게 아직 망아지 때는 안말 수말 차이가 크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번 더 베스트 에버는 수말이기 때문에 더 조금 더 이제 다듬어서 더 완성이 되면 더 좋아질 수도 있어요.
수말은 항상 그렇습니다. 5번 영광의 클래스. 이것도 3착 4착. 그죠? 야, 비슷합니다, 정말. 다음 7번 닥터 넥스트. 9번 최강머린. 8번 장산 레몬. 그래서 벌써 이 경주는 딱 보면 뭐 어떻게 뛰었고 저떻게 뛰었고 이런 걸 다 떠나서 이 전적만으로 봐도 그죠? 만만치 않구나. 그걸 생각해 주셔야 되고, 저는 그래서 이거는 배당에 나오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한 마리 가치마 한두가 보여서 이걸 승부로 메인 하이라이트로 했습니다. 그래서 기대해 주시고요. 예. 이렇게 좀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쓸데없는 소리를 해가지고 길어졌는데, 아무튼 다음엔 좀 짧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말은 좀 하지 않고. 근데 뭐 제 개인 방송이니까요. 예. 뭐 듣기 싫으면 어쩔 수 없고, 또 저는 뭐 저 나름대로 그냥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니까요. 조금 또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각자 또 자기만의 스타일이 다 있으니까요. 각양각색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 넓게 양해해 주시고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달은 지금 오늘의 승부가 없어서 너무 죄송스럽기도 한데, 뭐 또 나올 때 확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기대해 주시고요. 예, 또 장태풍은 한 번 또 나오면 뭐 시원하게 또 환수가 나오니까, 예, 현장에서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물러갑니다.